잔뜩 흐린 하늘, 군부대 철문이 보입니다. 낡은 등산복을 입은 한 여인이 있습니다. 해진 운동화, 세월의 흔적이 묻은 가방. 평범해 보이는 이 아주머니는 지금 특전사 부대의 정문 앞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이 부대는 완전히 뒤집힙니다. 비웃던 간부들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숨을 죽인 채 땀을 흘리며 서 있게 될 겁니다. 외제차들이 줄지어 서 있고 값비싼 선물 바구니가 오가며 고급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낡은 옷차림의 여인이 서 있습니다. 손에는 비닐봉지, 안에는 참치김밥, 귤 몇 개, 그리고 손편지. 화려한 풍경 속에서 단연 눈에 띄는 한 사람. 그녀를 향한 시선은 냉담했고 귓가엔 수군거림이 쏟아졌습니다. 이모의 굳게 담은 입술. 그녀는 말없이 시선을 꾹 참았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그래, 내가 초라해 보여도 괜찮아. 내 조카 얼굴만 볼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곧 이 허름한 아주머니가 부대 전체를 초토화할 존재라는 걸. 그리고 오늘 여러분은 이 이야기의 끝을 보고 숨이 멎을 겁니다. 왜냐고요? 이날 특전사 부대는 완전히 무너졌으니까요. 특전사 부대의 면회소. 병사들이 수군댑니다. 저 아줌마 뭐야? 진짜 면회 왔어? 간부들이 비웃습니다. 요즘 누가 김밥 싸와? 다른 가족들은 줄줄이 들어가는데 그녀는 20분 넘게 대기. 그리고 들려오는 대화. 이모님 맞아요? 진짜 가족 맞아? 강지우, 그 백도 없는 고아 출신? 어차피 떨어져. 이 순간 그녀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지만 겨우 참습니다. 도시락만 전해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전달할게요. 이제 가세요. 그녀는 담담하게 그러나 묘한 기운을 풍기며 말합니다. 제 조카 이름은 강지우입니다. 확성기 소리, 훈련장 전역에 울려 퍼진다. 전원 주목. 오늘 레펠 훈련 실시. 진급 대상자 포함. 그녀의 귀가 번쩍 뜨인다.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다. 레펠 훈련 특전사의 기본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다. 40m 절벽을 따라 로프 하나에 몸을 맡기고 내려가는 훈련. 그 과정에서 조금의 실수도 목숨을 앗아간다. 그녀의 표정이 단단히 굳었다. 이 시간에 진급 심사 당일에 불길한 예감이 머릿속을 스쳤다. 멀리서 보이는 훈련장 산등성이에 자리한 절벽. 높이는 건물 15층에 해당하는 40m. 아래는 날카로운 암석이 삐죽이 솟은 협곡. 그곳에는 로프들이 줄지어 매달려 있었다. 병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하강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섬유가 군데군데 해지고 색깔이 바랜 로프였다. 그녀의 시선이 멈춘 건 단 한 지점. 한 줄 다른 줄보다 유난히 칙칙하고 낡아 보이는 로프. 그리고 그 로프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강지우 그녀의 조카. 지금 절벽 앞에서 헬멧을 고쳐 쓰고 있었다. 그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안 돼, 그 로프 끊어진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확신했다. 30년 특수부대 경력. 수백 번의 작전에서 단련된 감각이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 로프는 오래 버티지 못할 거다. 이번 훈련에서 누군가 죽는다. 그녀가 달리려는 순간 나지막한 목소리가 숲속에서 들렸다. 김중사는 500만 원, 박중사는 700만 원. 그녀는 걸음을 멈췄다. 몸이 얼어붙었다. 본능적으로 나무 뒤에 몸을 숨겼다. 그늘진 숲, 절벽 근처 서너 명의 부사관들이 모여서 있었다. 그들 중 하나, 최민석 상사가 봉투를 열어 돈을 확인했다. 두툼한 현금이 빼곡히 들어 있었다. 이번 진급 확실하지? 다른 부사관이 조급한 목소리로 물었다. 최민석이 입꼬리를 올렸다. 당연하지. 심사관 중 절반이 우리 편이야. 정태영도 줄 섰고 누가 문제 삼겠어? 그때 또 다른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근데 강지우는? 그놈 실력이 너무 좋아서. 점수 조작해도 눈치챌걸? 이내 최민석의 표정이 싸늘해졌다. 걱정 마, 그 새끼는 오늘로 끝이야. 뭐 무슨 뜻입니까? 레펠 훈련 중 사고 완벽하지 않냐? 훈련 중 추락 누가 의심하겠어? 매년 사고 나잖아. 다른 부사관이 주저했다. 그래도 위험하지 않습니까? 최민석은 비열하게 웃었다. 그래서 완벽한 거야. 누가 봐도 훈련 중 사고. 그리고 그 자식이 사라지면 다음에 또 누가 돈 안 주겠어. 그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주먹이 저절로 꽉 쥐어졌다. 이 쓰레기들 입술이 떨렸다. 눈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머릿속에서 수십 가지 선택지가 스쳤다. 지금 뛰어나가서 이놈들을 제압할까? 하지만 증거가 없다. 지금은 지우를 살려야 한다. 그 순간 확성기가 절벽에서 비명을 질렀다. 사고 발생. 로프 끊어졌다. 구조팀 즉시 투입. 순간 그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솟구쳤다. 제발 지우 아니길. 발걸음이 땅을 찢으며 달렸다. 바람이 귀를 후려쳤다.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다. 멀리서 들려오는 병사들의 비명. 로프 끊어졌어. 의무병, 빨리 의무병 불러.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는 병사들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녀는 속으로 기도했다. 제발 제발 지우야. 다행이다 지우는 아니다. 절벽 중간, 아찔한 광경. 병사 한 명이 절벽 중간에서 간신히 매달려 있다. 몸이 휘청거릴 때마다 끊어진 로프가 바람에 휘날린다. 아래는 깊이 40m의 낭떠러지. 날카로운 암석이 햇빛에 반짝인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 휘파람 소리를 낸다. 그 소리와 함께 매달린 병사의 신음이 들린다. 손끝이 하얗게 질려 있다. 이제 몇 초면 그는 추락한다. 현장은 아수라장. 감독관과 간부들은 무전기를 붙잡고 의무병을 찾는다. 구조팀을 찾으며 고래고래 소리친다. 병사들은 우왕좌왕하며 발만 동동 구른다. 누구도 판단을 못한다. 혼란과 공포가 휘감는다. 바로 그때 조용히 해.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 모두가 그쪽을 본다. 그녀. 비닐봉지를 들고 온 평범해 보이는 아줌마. 하지만 지금 그 눈빛은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하다. 그녀는 한 손으로 예비 로프를 낚아챘다. 로프. 내 쪽으로. 병사 하나가 반사적으로 로프를 건넨다. 그녀는 매듭을 단숨에 묶는다. 속도는 번개 같고 손놀림은 예술이었다. 바람 북서쪽. 로프 포물선으로. 목표 지점은 오른쪽 1m. 내 구령에 맞춰 던진다. 셋에 던져. 하나 둘 셋. 건장한 병사가 로프를 던진다. 순간 바람이 방향을 바꾸려 하지만 그녀는 이미 계산했다. 로프는 정확히 목표 지점으로 날아간다. 절벽 중간에 병사가 떨리는 손으로 로프를 움켜쥔다. 고정. 당겨. 천천히. 동시에 당겨. 그녀의 명령이 번개처럼 떨어진다. 4명의 병사가 동시에 로프를 잡고 천천히 당긴다. 한 번의 실수도 허용되지 않는다. 5초, 10초 땀이 흐른다. 드디어 병사의 몸이 절벽 위로 올라온다. 그 순간 구조 성공. 병사가 땅을 딛자 주변에서 안도의 한숨이 터진다. 하지만 그녀는 감정이 없다. 그녀의 시선은 구조된 병사가 아니라 끊어진 로프에 꽂혀 있다. 그녀는 로프를 집어든다. 섬유가 매끈하게 잘린 흔적. 자연스러운 마모가 아니다. 이건 인위적 손상. 그녀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난다.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는다. 각도, 확대, 단면까지 철저히 기록. 증거 확보. 그때 최민석 상사가 다가온다. 그의 얼굴에는 기묘한 안도와 짜증이 뒤섞여 있었다. 아줌마 여기서 뭐 하세요? 민간인은 이런 데 있으면 안 돼요. 입가에는 억지 미소. 하지만 눈빛은 노골적인 경계심.
최민석, 키 185cm, 덩치가 곰처럼 큰 체구, 얼굴은 두껍고 입술은 도톰해 비웃는 표정. 특유의 비열한 미소는 사람을 불쾌하게 만든다. 군 생활 20년 차, 권력의 맛을 너무 일찍 알아버린 인간. 진급, 실력보다 돈이지. 그게 그의 철칙이었다. 진급 심사를 빌미로 부하들에게 돈을 뜯고 말 안 듣는 놈은 좌천 혹은 징계. 그런데 강지우, 그 놈은 돈을 거절했다. 실력으로 승부하겠습니다. 그 말이 그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오늘 그 대가를 치르게 하려 했다. 그는 속으로 욕을 내뱉었다. 이 아줌마 뭐야? 왜 이렇게 설치지? 괜히 꼬이면 안 되는데. 하지만 그의 입에서는 웃음이 터졌다. 아휴, 놀라셨죠? 그냥 우연이에요, 우연. 훈련 중에 자주 있는 사고입니다. 그녀는 말없이 최민석을 똑바로 본다. 그 눈빛에 최민석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마치 너 끝났어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마침내 확성기가 또다시 울렸다. 다음, 강지우 중사. 최민석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번졌다. 이제 진짜 쇼가 시작되지. 그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하지만 그때 그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이제는 이모가 아니라 군인으로 돌아갈 때. 바람이 세차게 분다. 절벽 끝. 지우는 안전 장비를 확인하며 무전으로 보고한다. 강지우 중사 준비 완료. 목소리엔 자신감이 묻어 있다. 하지만 그의 손에 잡힌 로프. 섬유가 이상하게 까칠까칠하다. 지우는 살짝 찡그린다. 왜 이렇게 낡았지? 감독관이 무전으로 외친다. 의심 말고 내려가. 진급 심사 중이야. 지우는 깊게 숨을 들이쉰다.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절벽 아래로 몸을 던진다. 10m, 20m. 지우는 절벽을 부드럽게 타고 내려간다. 양손에 땀이 배지만 동작은 교과서처럼 깔끔하다. 좋아. 이대로만 가면. 그 순간 섬유가 갈라지는 기묘한 소리가 들린다. 지우의 얼굴이 굳는다. 뭐지? 쾅! 순간 로프가 끊어지며 지우의 몸이 허공으로 튕겨 올라간다. 지우의 손에서 로프가 완전히 빠져나간다. 40m 아래는 바위가 도사리고 있다. 옆으로 튀어나온 나뭇가지. 그는 필사적으로 주변을 휘젓는다. 지우는 본능적으로 손을 뻗는다. 손바닥이 찢어질 듯 고통이 밀려온다. 하지만 그는 간신히 매달린다. 나뭇가지는 삐걱거리며 휘어진다. 안 돼, 이거 오래 못 버틴다. 그 순간 아래에서 돌멩이가 굴러떨어진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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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이를 알 수 없는 낭떠러지. 떨어지면 끝이다. 훈련장은 아수라장이 된다. 병사들이 우왕좌왕, 최민석은 비웃는다. 저걸 어떻게 살려? 끝났네. 그때 낡은 등산복을 입은 아주머니가 앞으로 튀어나온다. 손에 예비 로프를 잡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평범한 이모가 아니었다. 고정점 확보, 로프 앵커 설치, 카라비너 2개, 이중 결속, 명령이 번개처럼 쏟아진다. 병사들은 무의식적으로 움직인다. 그녀는 허리에 하네스를 걸고 로프를 감는다. 안전 고리를 확인하고 내려간다. 누군가 소리친다. 아줌마, 미쳤어요. 죽어요. 그녀는 단호히 말한다. 나는 군인이야. 그리고 그녀는 절벽으로 몸을 던졌다. 그녀의 몸이 허공에서 포물선을 그린다. 손목으로 로프를 제어하며 절벽 벽면에 발을 찍는다. 쿵, 쿵, 충격을 흡수하며 고도의 탄력 점프. 그녀는 고개를 돌려 매달린 지우를 확인한다. 지우의 얼굴이 경악으로 굳는다. 그녀는 손으로 로프를 밀며 거의 자유낙하 수준의 속도로 내려간다. 바람이 귀를 찢는다. 손바닥이 화끈거릴 만큼 마찰열이 치솟는다. 하지만 멈추지 않는다.
지우가 매달린 나뭇가지는 이미 부러지기 직전. 나뭇가지가 쩍하고 금 간다. 그녀는 마지막 힘으로 로프를 감아 멈추고 허리를 비틀며 한 손을 뻗는다. 지우의 손끝과 그녀의 손끝이 닿는 순간 나뭇가지가 부러진다. 쾅! 지우의 몸이 떨어지려는 순간 그녀는 전신의 힘을 쏟아붓는다. 허리 근육이 터질 듯 긴장한다. 마지막 1초. 그녀의 카라비너에 연결된 세컨드 로프가 둘을 지탱한다. 공중에서 두 사람은 허공에 매달린 채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흔들린다. 괜찮아, 이모가 왔어. 그녀의 목소리는 낮지만 강하다. 그녀는 지우에게 보조 하네스를 걸고 로프를 다시 고정한다. 천천히 끌어올려 구조팀이 로프를 당긴다. 절벽 위 병사들이 이를 악문다. 그녀는 지우를 가슴에 안은 채 한 손으로 로프를 잡고 발로 절벽을 밀며 올라간다. 더 당겨. 멈추지 마. 숨이 거칠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는다. 마침내 절벽 위 두 사람의 발이 땅을 딛는 순간 훈련장은 폭발하듯 환호한다. 하지만 그녀는 미소조차 짓지 않는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누군가를 향하고 있었다. 최민석, 그 비열한 웃음이 사라진 얼굴을 향해 내 게임은 끝났다. 눈빛이 불타올랐다. 한참 뒤 철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군복을 입은 한 청년이 전속력으로 달려나왔습니다. 이모,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 소리에 면회실 앞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까까지 그녀를 비웃던 간부들이 마치 얼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왜냐고요? 그들이 30분 동안 무시하던 그 아줌마에게 진급 심사 대상자인 강지우가 달려가 안겼으니까요. 이모 이렇게까지 와주실 줄은 정말 감사합니다. 지우의 목소리는 울컥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멀리서 뭔가가 빠르게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쿵, 무거운 군화 소리. 그리고 그 소리의 주인공은 계급장에 대령이 달린 남자였습니다. 숨이 차오른 듯 그는 소리쳤습니다. 김 소장님, 직접 오신 겁니까? 그 이름이 울려 퍼진 순간 주변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녀는 바로 현역 육군 소장, 특전사령부 전략기획실장, 별 2개를 단 특수작전의 전설. 그 순간 면회실 앞에 있던 모든 간부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촌티난다던 그 입술이 바짝 말라붙었습니다. 차렷, 경례. 우렁찬 구호가 울려 퍼집니다. 충성. 부대 전체가 허리를 90도로 꺾었습니다. 병사들조차 숨을 죽이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녀는 담담했습니다. 충성은 됐습니다. 차가운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오늘 조카 면회 왔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본 후 조금 전까지 조롱하던 간부들을 향해 시선을 꽂았습니다. 아까 누가 그랬죠? 이모님 맞아요? 신분증 다시 확인해야겠네. 그들의 얼굴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누구도 대답하지 못했죠. 그녀는 더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모든 이가 들을 수 있도록 말했습니다. 군인은 계급보다 먼저 국민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태도, 이 부대에서 다시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말은 마치 칼날처럼 날카로웠지만 동시에 묘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잠시 전까지 비웃던 간부들은 고개를 떨군 채 차가운 땀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기억하세요. 군인은 계급보다 먼저 국민을 존중해야 합니다. 겉모습이 허름한 사람일수록 그 사람을 더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왜냐고요? 그런 분들이야말로 여러분이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소중한 가족일지도 모르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울림은 깊었습니다. 부대 전체가 숨을 죽이고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면회실. 잠시 후 조카와 마주 앉은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모 아니 소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군에서는 소장이지만 너한텐 그냥 이모야. 그녀는 조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지우야, 내가 이렇게 잘한 게 나한텐 세상에서 제일 큰 상이야. 지우는 울먹였습니다. 이모 엄마 아빠 없는 거 힘들었는데 이모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그녀는 살짝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꾹 참았습니다. 기억해, 넌 절대 혼자가 아니야. 이모는 언제나 내 편이야. 그 순간 그녀는 별 2개를 단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아이를 위해 모든 걸 걸었던 가장 강한 가족이었죠. 마지막 경고. 면회가 끝날 무렵 그녀는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대 간부들을 향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 부대 전체가 교훈으로 삼길 바랍니다. 군은 계급보다 먼저 사람을 존중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여기 있는 장병 모두 국민의 아들, 딸입니다. 그 가족은 여러분이 지켜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린 유니폼을 벗으면 누군가의 가족입니다. 내겐 이 아이가 전부인 것처럼 당신들에겐 누군가가 전부겠죠. 그걸 잊지 마세요. 그날 이후 부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문에는 새로운 문구가 걸렸습니다. 가족 면회, 형식보다 진심을, 겉모습이 아닌 진심을 보는 문화. 그녀가 진짜로 바란 건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지금도 군에서 간부 교육 자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아줌마를 알아봤을까요? 겉모습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잊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 적이 있나요? 있으시다면 그때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